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도 웬디는 상처를 치료하며 새벽을 보냈습니다.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의 눈에 거슬렸다는 고작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웬디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날 무시해? 이건 다 네 잘못이야.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도 수치심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마저 미치도록 지겨웠습니다. 매일 괴성을 질러대는 저 괴물에게서 나아진 웬디는 자신도 어른이 되면 결국 저런 괴물이 될 뿐이라고, 그런 결말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괴물이 되기 전 아이인 채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웬디의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웬디의 방에 찾아온 것은 피터팬과 벨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 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잖아.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자. 웬디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따라갔고 하늘을 날아 네버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물이 사는 집도, 눈물로 얼룩진 새벽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웬디는 가슴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피터팬은 이곳에서는 딱 2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이 일어나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추방되니 모두와 사이좋게 지낼 것. 두 번째, 거울을 오래 보면 현실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니 거울을 볼 때 주의할 것. 그곳에서의 시간은 예상보다 10,000배는 더 즐거웠고 웬디는 영원히 이곳에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벨은 그런 웬디를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웬디는 벨이 자신에게 왜 적대적인 걸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피터팬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웬디는 벨을 찾아가 자신은 피터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벨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피터팬을 안 좋아한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웬디는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이곳에 계속 있으려면 벨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했기 때문에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벨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벨은 그것들을 모두 바닥으로 던져버리며 그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넌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이곳에는 순수한 아이들만 있을 수 있다고. 넌 이곳에 있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네 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피터팬과 아이들이 잔뜩 흥분한 벨을 말렸지만 벨은 미친 사람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벨은 그 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웬디를 쫓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웬디가 하지도 않은 짓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웬디의 이미지를 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버랜드에서 웬디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아이들의 원성에 피터팬은 결국 웬디를 추방할지 남게 할지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웬디는 이 모든 일을 벌인 이곳에서 자신을 쫓아내려는 벨이 미치도록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겨우 찾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웬디는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꿈틀, 잠에서 깨어나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추방 투표가 있을 날의 새벽, 웬디는 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고 있는 벨의 목을 있는 힘껏 졸랐습니다. 벨은 헉헉거리며 버둥거리다가 이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웬디는 차가운 눈으로 벨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날 쫓아내려고 했어?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넌 아이가 아니니까. 그 순간 벨은 말했습니다. 벨이 죽은 줄만 알았던 웬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벨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역시 넌 괴물이야. 네 아빠랑 똑같은 괴물. 더 이상 네버랜드를 망치지 마.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 어느새 바짝 다가온 벨은 웬디의 얼굴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벨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자 웬디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집, 괴물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손이 보였습니다. 웬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괴물은 아버지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이라는 것을. 웬디는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거울을 마구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조각난 얼굴을 마주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피터팬도 벨도 네버랜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석. 웬디는 아버지의 이유 없이 계속되는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 순간 충격에 빠져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공간을 머릿속 안에 만들어냈고 자신을 그곳에 데려갈 피터팬이라는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벨이라는 자아는 계속해서 웬디를 현실을 자각하게끔 만들었고 결국 벨은 웬디를 끔찍한 현실로 안내했습니다. 웬디는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결말, 괴물을 죽이고 또 다른 괴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녀는 비명을 내지르며 끝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리로 태어납니다. 놀랍도록 투명하고도 아주 유약한 존재로 텅 빈 유리 안에는 온갖 반짝이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꿈, 희망, 사랑, 뭐 그런 것들로요. 나이에 상관없이 유리 안이 가득 차게 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가 아닌 단단한 외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운이 나쁜 아이는 얼만큼의 힘을 가해야, 얼만큼의 열기를 가해야, 얼만큼 얼려야 깨지는지 실험당하는 실험체로 전락합니다. 강도 높은 실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깨져버린 유리 안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형태를 잃은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더라도 그릇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어 무엇을 담든 줄줄 새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깨진 유리 아이를 보며 수근거립니다. 어쩌다 저렇게 된 거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애랑 어울리면 안 돼. 저런 건 불량품이야. 아이는 뚫려버린 가슴이 너무 시리고 따끔거려 참아온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깨진 것은 결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온 수치심과 고통은 오롯이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깨진 곳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내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 그러니 어른이 되는 건 꿈도 꿀 수 없겠지.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냥 버려버리자. 난 잔업을 끝내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지하철에 올라탔다. 돌아가면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샤워를 한 후에 이불 속에 들어가 지겨운 내일을 기다리는 생활이 몇 달이나 반복되었다.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미 사람이 가득 찬 차량에 올라타 향수 냄새가 지독한 여자와 술 냄새 나는 아저씨 사이에 끼어 고역을 치른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지? 전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시간까지 일하다니 너무하지. 가족은 네 덕분에 먹고 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보니 창백한 여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네가 집에 돌아가봤자 반기는 사람이나 있어? 하지만 중년 남성은 이내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어서 말을 건넨다.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거 사실은 알고 있잖아. 여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품을 한다. 그녀도 창백한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모르는 척한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나? 사실은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 완전히 가버릴까봐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는 거지.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그만두고 또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다가올수록 기분이 안 좋아졌다. 잠시 후 창백한 여자는 옆에 있던 향수 냄새가 나는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손목에 난 상처. 오늘도 또 늘었구나.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무시하던 여자가 이내 몸을 떨더니 급기야 울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자거나 음악을 듣고 있기에 조용히 우는 그녀를 보는 건 나뿐이었다. 울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백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 나와 그녀 둘뿐인 것 같다. 괴롭고 도망치고 싶겠지.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아? 이제 전부 놓아버려. 그럼 편해질 거야. 안내방송이 울리고 슬슬 다음 역에 정차할 시간이 다가왔다. 전철이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자 여자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철 밖으로 나갔다. 건너편 플랫폼에서 전철이 오고 있었다. 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며 그녀를 지켜봤다. 창백한 여자는 그녀 뒤에 천천히 다가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자리에 앉은 채로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내 자신이 미치도록 부끄러웠다. 전철이 다가온다. 마지막까지 주저하는 그녀의 등을 여자가 세게 내쳤다. 그 순간 나는 지독한 현실을 애써 차단하려 눈을 꽉 감았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네 딸. 그 아이는 이미 널 잊었을 거야. 이제 내 차례인가? 나는 눈을 더 꼭 감고 이를 악물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망가져버린 아이의 마음은 사랑도 희망도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한 채 볼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남들과 다른 날카롭고 공허한 마음을 들고 다녔고 그로 인해 아이는 사람들에게 불량품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제 절대 어른이 될 수 없게 된 아이는 쓰임을 잃고 더 이상 쓸모없어져 버린 것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창백한 여자는 사람들의 귀에 끔찍한 현실의 문제들을 속삭여 모든 것을 끝내고 싶게 만드는 우울이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이 건네는 말들을 비교적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각박한 현실에 지쳐가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 약한 구석을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고 점점 몸집을 키워 끝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빠와 새엄마에게 버림받은 그레텔. 그녀는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다가 과자집을 발견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그레텔은 과자집을 뜯어먹었습니다. 과자집에 사는 마녀는 그런 그레텔을 보자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천천히 먹으렴. 그리고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레텔은 드디어 자신이 머물 곳 온전한 집이 생긴 것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레텔이 그 집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마녀의 아이 헨젤이 태어났고 그레텔은 새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그레텔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마녀는 아이들이 과자집을 뜯어먹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레텔은 돌아갈 집도 있는 욕심 많은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신의 안락한 집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텔은 아이들의 이가 몽땅 썩어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씹지 못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자집에 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가 잔뜩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 가득 느껴지는 단맛이 좋았는지 과자집을 뜯어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레텔은 무너져가는 과자집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레텔은 아무도 자신의 과자집에 손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집.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집. 그레텔은 그런 완벽한 집을 만들기 위해 과자집에 독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지 못한 채 숲속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마녀는 그레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몹시 분개하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레텔은 또다시 집을 잃어버린 그레텔의 우울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감정은 금세 자신을 버린 마녀를 향한 증오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레텔은 마녀가 잠든 사이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마녀는 사람들에게 너무 해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악에 가득 찬 그레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사랑하는 그레텔을 차마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레텔이 과자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봉인시켰습니다. 과자집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간 후 마을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과자집은 폐가로 낙인 찍혀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났고 식량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레텔은 미치도록 배가 고팠습니다. 그녀의 이성을 잃어버린 눈은 사랑스러운 동생 헨젤에게 향했습니다. 그레텔은 차오르는 허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레텔은 자신이 갈망하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깊은 숲속 허물어진 과자집 안에는 굶주림으로 미쳐버린 그레텔이 누군가 과자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석. 그레텔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안락한 집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레텔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뿌리 깊은 결핍은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마녀와 헨젤, 그리고 안락한 과자집, 처음으로 맛본 달콤한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레텔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마녀를 찾아오는 아이들, 과자집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아이들은 그레텔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는 작은 악마들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불안대로 집에서 쫓겨난 그레텔은 결국 이성을 잃고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인 마녀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레텔은 가족들을 죽이고 먹어치운 괴물이 되어 굶주림과 고통만이 가득한 과자집에 갇혀 영원히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